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요.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준비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 개념원리 수학학 함수부터 기말범위 경우의 수까지 전체 문항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 문제는 제외하고요. 유형 문제부터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함수 단원 볼게요. 자, 함수 RPM 제일 먼저 4단원의 함수 정리해 드리고요.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제 바로 유형 문제부터 풀이를 해 드릴게요. 자, 유형 1번 함수의 뜻. 다음 집합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자, 먼저 볼게요. 우선 x의 원소가 0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0이 되면 마이너스 1인데 y에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얘가 함수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0 들어가면 0에 대응하고 1 들어가면 1에 대응하고 2 들어가면 4에 대응해야 되는데 여기에 4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x에 대응하는 y 원소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같은 경우는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괜찮네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이면 0에 대응하고 0이 아니면 다 1에 대응하는 거니까 뭐 그건 상관 없으니까 함수가 될 수 있겠죠. px x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0이고요.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고요. 2는 2 이렇게 되니까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괜찮고 1, 2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학교 시험이 첫 문제가 이건데 이걸 틀리는 경우들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그렇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이렇게 선을 그어 봤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함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잖아요. 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인 거는 이렇게 그어 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하는 게 함수죠. 그래서 1번이 정답. 381번은 x에서 y로 함수인 것은 그렇습니다. 0부터 2까지인데요. 0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감수함수니까 2가 되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x에 y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0일 때 3이 되고 이것도 감수함수죠. 기울기를 보시면 알아요. x가 0일 때 3이 되고 2일 때 1이 되니까 벌써 1부터 얘가 y가 몇 가지 갔냐면 0 들어가면 3이 되니까 뭐 이 범위 안에 얘가 있지 않죠. 그래서 대응하지 않는 x가 있어서 얘도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볼게요. 증가함수예요. x가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요. 2 들어가면 x에 2를 집어넣으니까 1이 되죠. 아, 이 범위랑 딱 떨어지네. 그럼 얘가 함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값 x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돼서 v 모양으로 그려지고요. 여기에 1,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디디딩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도 여기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결국에 갖는 값은 1부터 y가 2까지 갔거든요. 여기에 2가 범위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그랬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도 뭐 설명을 위해서 잠깐 그려보면 너무 밑으로 내렸다, 그지?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 가정할게.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 벌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y가 갖는 값이 마이너스 3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382번인데요. 내용은 함수값 구하기가 되는군요. 자, 이 문제를 봐보세요. fx는, 근데 이때 주목해야 될 게요. x인데, x가 유리수면 요식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계산하고, 무리수면 요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그래서 2는 유리수니까 여기 들어가서 3이 돼야 되고,
얘는 무리수니까 이 값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래요.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루트 5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3 없어지니까 이 정답은 당연히 루트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383번으로 갈게요. x가 2보다 크면 이 식을 쓰고 2보다 적으면 요 식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2보다 적을 때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겠네. 첫 번째는 요 식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3은 2보다 크니까 요 식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3 들어가면 2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384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F, 지금 보시는 얘가 2분의 x-4가 뭐가 됐냐요? 마이너스 3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x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2분의 x-4가 마이너스 3이 됐다고 하니까 x는 마이너스 6 되잖아요. 그죠? x-4는 마이너스 6. 그럼 x는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따라서 f-3은 여식에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뭐가 돼? 마이너스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385번 갑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때가 많은데요.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답니까? x가 0부터 3까지는 요 x-1로 x가 3보다 크면 여기다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는 3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으로 집어넣는 거지. 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따라서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18은 3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돼. 18이 여기 들어가니까 F 몇이 됐어요? 15가 되네요. 18은 15가 되는구나. 그죠? 근데 15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럼 15를 다시 요 식에다 또 집어넣어 보니까 F 몇이 돼? 1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F9, 또 3을 빼니까 F6 이렇게 되고요. 또 3을 빼니까 F3 이렇게 됐습니다. 드디어 F3이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몇이 돼?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가 되니까 1 더하기 2. 이 문제의 정답 3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3마다 똑같은 값을 갖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함수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주기 함수라고 그래요. 주기 함수. 우리가 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공전 주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365일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5일마다 똑같은 위치에 와서 다시 돌듯이 얘는 3마다 똑같은 값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385번 정리해 드렸고 유형 3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문제 볼게요.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문제 보면 이미 양의 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fx 곱하기 y는 fx 더하기 fy라는 값을 이용해야 돼서 이 답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2일 때 1이라는 거 하나 알려준 거죠. 아, 그러면 선생님 보니까 x도 2고 y도 2다. 특별히 이건 뭐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 자꾸 해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x2 y니까 4잖아요. 그럼 얘가 x가 2고 y가 2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2일 때 우리가 1인 걸 아니까 얘가 2인 걸 알게 됐어요. 1, 1 그래서 그럼 이제 4일 때 2라는 걸 알았잖아. 16이라는 게 4 곱하기 4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얘는 F4를 더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얘가 2고 2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을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따라가는 거지.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2일 때 6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일 때 값을 계산하래요. 조금 어렵네. 그러면
이럴 때는 우선 0일 때의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0일 때의 값. 그러면 0일 때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 0 더하기 0, x도 0, y도 0이라고 하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럼 F0이니까 2F0이 되잖아. 근데 F0이나 2F0이랑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 F0이 몇이다? 뭐 당연히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6인데 선생님하고 잠깐 보기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요걸 구해냈는데 x가 2고 y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당연히 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라고 했단 말이야. 물론 얘는 f0이니까 우리가 알기는 0이 되는 거 알 수 있고 얘 6이잖아요. f 마이너스 2. 아 그렇구나. f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6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뭐 특별한 어떤 해법이 있기보다는 뭐 이렇게 주어진 값을 잘 활용해서 이 값을 계산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하시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388번으로 갈게요. 388번은 다음과 같은 식이 주어졌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F0일 때의 값과 F1일 때의 합을 계산해라가 문제예요. 0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일단 한번 슬쩍 집어넣어 봐야지. 0 집어넣으면 F0, F2가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F2는 모르는데 그러면 F0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자, x에다 0 집어넣을게. 어쨌거나 집어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빨간색 부담스럽습니다. x에다 0 대입할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f0 마이너스 3 f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0 집어넣으니까 0이 되는 거구나. f0이 3f2와 같으네요. 그러면 F2, X에다 2 집어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2 집어넣으니까 진짜 0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로는 X에다 2를 집어넣어볼게. 2를 대입하니까 F2가 됐고, 이쪽은 마이너스 3 F0이 됐네요.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8이 나오네. 좋아. 자, 그러면 F0이 3F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9F2가 되겠네. 그러면 F2. 여기다 집어넣으면 F0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F2 이렇게 되네. 그죠? 9자가 이상합니다. 9F2 얘가 마이너스 8이 됐대요. 그러면 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F2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한 거네요. 그럼 F2는 당연히 1이 되겠구나. 그래서 F2 알아냈어요. F2를 알아냈으니까 F0을 하라고 그러지. F0은 3이 되는 걸 알게 됐네요. 따라서 F0은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1일 때의 값은 더 쉬울 것 같아요. 1만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F1 되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도 F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마이너스 2F1이 됐는데 마이너스 4라고 그러니까 F1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얘하고 아까 얘를 더하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답은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 5. 자, 389번입니다. 이미 실수 x와 y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과 같대요. 두 수의 합에 대한 함수값은 두 수의 곱에 대한 함수값으로 정의된다라고 할 때 F1이 2라고 하는 값을 알려줬네요. F1이 2. 근데 지금 보면 F0이 1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F0이 1이다. 그럼 X는 기억 같은 경우는 X가 1, Y가 0 이렇게 집어넣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1 더하기 0은 어쨌거나 1이 되니까 1,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자, 다시 한번 별 이쁘게 그려주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F1이 되고 X1, Y0, X1, F1, Y0, F0 이렇게 된 거죠. 자, F1은 2라고 그랬으니까 2
2F0. 아, F0 1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2는 2 곱하기 1. 그래서 F0은 1, 기억은 옳은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자,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 니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니은은 마이너스 2를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은 0일 때 1인 걸 알았으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1 빼기, 그러니까 니은을 보기 위해서 x는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여기다 더하면 첫 번째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겠고, f1, f-1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가 1이고요. f1이 2라고 그랬었고 f-1이니까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구나. 그죠? f-1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f-2니까 x도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f-2가 되죠. 또 더하면. 그래서 여기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됐고, f-1 곱하기 f-1이니까 뭐 제곱이 되는 건데 2분의 1분의 곱하니까 4분의 1이네요. 니은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디귿 가볼게요. 임의의 실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하니라고 얘기했거든. 요 식이 성립하냐라고 했으니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잠깐 보면 nx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x를 한번 두 번 더 해볼까요? x 더하기 x. 선생님 보기엔 2x죠, 2x. 그러면 얘는 fx 곱하기 fx니까 fx의 제곱이 되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게 맞네요. 2x. 그 다음에 3x는요. 3x는 선생님 보면 2x 더하기 x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러면 f2x 곱하기 fx 되겠는데요? 이거 제곱인데 이거 곱하면 fx의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3x는 세제곱. 아, 그러면 뭐 디귿도 우리가 볼 때 성립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계속해서 390번 유형사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에 관한 문제 같이 볼게요. 390번 대표 문제, x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일 때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계산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a, b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기울기 a에 따라서 증가함수가 되기도 하고 감소함수가 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큰 아이일 때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쪼그르르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길래 마이너스 1 때의 값이 제일 작은 값을 가질 거고 3일 때의 값이 제일 큰 값을 가질 건데 x에서 x로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y도 똑같은 범위가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y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2여야 되고 3일 때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가지니까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2고 3일 때 3 해서 대입해도 되고, 아, 얘가 y는 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x와 y 같잖아요. 그러니까 y는 x가 되죠. 물론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알아내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엔 잘 눈에 안 띄면 y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했을까? 그냥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됐대. x에다 3을 집어넣으니까 3a 플러스 b죠. 얘는 3이 됐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빼볼 거 아니야.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1이 되고 a가 1이 되니까 b가 0이 되고 이렇게 돼서 요게 됐단 말이야. a가 1이고 b가 0이니까.
근데 이제 곱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 맞지 않은 거지. A, B의 곱이 0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우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0보다 어떤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그려지거든. 어떻게 되냐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이렇게 있으면 Y가 이렇게 쪼르르르르르 내려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때 제일 큰 값을 가져요. 맨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때 3 갖고 3일 때 마이너스 1을 갖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이제 대입해 보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2 쓰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얘가 3이 된대. x에다 3 쓰면 3a 플러스 b인데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대. 그래서 선생님 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a가 됐고 5가 되니까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b는 1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다. 그지?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390번이요. 마이너스 2가 정답이구나. 391번으로 갑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2인 함수 fx가 ax제곱 플러스 1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돼? a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0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고요. 1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a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4a 플러스 1이네. 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치역의 원소의 합이니까 이걸 다 더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치역이 뭐뭐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 치역이 뭐뭐 있을까요? 선생님 보니까 a 플러스 1 있죠? 그 다음에 1 있죠? a 플러스 1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래서 한 번 더 쓰나요? 집합에서는 쓰지 않죠.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x하고 대응하고 있는 y의 원소의 집합들이기 때문에 a 플러스 1을 두 번 쓰시면 안 돼요. a 플러스 1을 딱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치역의 원소의 합할 때. 그럼 다 더하면 5a 플러스 3이 되네요. 그럼 따라서 5a가 15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a는 5, 3, 15,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391번에 a의 값은 3이었구나. 자, 392번으로 가볼게.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이라고 할 때 함수 f는 n에서 n으로의 함수인데요. fx는 8의 x승의 1의 자리의 숫자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 8의 그 거듭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이게 반복되거든요. 한번 봐봐. 8의 1승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돼? 8이니까 당연히 8 나오겠죠. 8의 2승 그러면 64가 되니까 4가 나와요. 8의 3승 뭐 다 계산하기 그러니까 64하고 8하고 곱했을 때 4, 8의 3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2가 나와요. 그죠? 8의 4승 그러면 2, 그러니까 000 2하고 8을 곱하는 거잖아. 2, 8이 16하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6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도 했는데 잠깐 지우고요. 야, 이게 8의 5승도 나와야 되네. 8의 5승. 그럼 띵띵띵띵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8이 6, 8이 48. 드디어 다시 8이 나오죠. 그럼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할 거잖아. 띵띵띵띵 8, 8, 8이 64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지? 그래서 8의 6승은 다시 또 4. 그럼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죠. 8, 4, 2, 6, 8, 4, 2, 6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치역의 모든 원소는 지금 우리가 볼 때 8, 4, 2, 6이겠구나. 그래서 원소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20이 되네요. 20.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구나. 자, 이제 계속해서 393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393번인데요. 1참수 y는 ax-1의 정의역이 다음과 같고 공역이 다음과 같다 할 때 실수 a. 아, 요거는요. 선생님 보니까 a가 뭐야? 기울기죠?
a의 최대값을 large m,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a가 크다일 경우하고 증가함수일 때를 생각하면 이때 최대가 나오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때 작은 값일 때 작은 값을 갖고 큰 값일 때 큰 값을 갖는 경우로 아까도 해봤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값, 그 다음에 1일 때의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때 제일 작죠.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때 마이너스 3을 갖는 거지. 1일 때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1일 때 y도 1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텐데 뭐 다 집어넣을 거 없을 것 같고 요걸 집어넣어 볼게. 어디다? 여기다. 이때가 최대가 될 텐데 게다가 a에다 y에다 1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됐죠. a는 몇이 돼? 아, 얘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최소가 될 때는 a가 0보다 적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감소함수 이렇게 x축 여기 있고 x가 제일 작을 때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제일 큰 값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 되죠. x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제일 큰 값 1을 갖고 제일 큰 x가 1일 때 제일 작은 값 마이너스 3을 가져야 돼요. 뭐 다 할 거 없고 요것만 요 식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y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2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가 되죠. 그러니까 최대가 2가 된 거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최대하고 최소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a가 기울기니까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였었다. 393번도 정리해 드렸고요. 유형 4, 유형 5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문제 394번부터 같이 볼게요. 이 문제는 x가 이제 지금 마이너스 1과 1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두 식이 함수가 완전 다르죠. 다른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이게 무슨 소리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둘이 만났어. 그러면 이때 둘이 같은 x에 같은 y 값을 갖는 게 맞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갖는 값과 1일 때 갖는 값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요 x 두 값에 대해서는 두 함수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a, 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둘이를 갖다 놓고 마이너스 1과 1이 근으로 나오는 경우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대입해도 괜찮아요. 자, 선생님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ax 플러스 b래요. 넘기면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 플러스 1x가 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얘가 뭐가 된 거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같은 거야. 그러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왜냐면 없어져야 되니까 1창이 없잖아. 미안, 여기 이퀄 제로가 있어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또 빨간색을 써야 되는데 당황했는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b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니까 b는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b는 2, a는 마이너스 1. a, b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물론 이 문제는 꼭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거 잠깐 지워도 되죠.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라. 이게 사실 좋거든요. 이 방법이 좋은데, 자, 보통 이제 요 책의 해설과 같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f는 몇을 가는지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가주면 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빼기 1이어서 3이 되죠.
1일 때의 값은 3 빼기 1 빼기 1 하니까 1이 됐어요. 아, 마이너스 1일 때 3이구나.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 1일 때의 값은 A 플러스 B인데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값을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니까 2B가 4, B가 2 이렇게 나오잖아요. B가 2가 나오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앞에 그래프 이용법으로 하면 그렇게도 구해줄 수 있었다 그러는 얘기죠. 395번으로 볼게. 마이너스 1과 0과 1인데 정의 구하는 두 함수 fg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함수 같은 거 구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x에 똑같은 y값을 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마이너스 1일 때 얘도 마이너스 1이죠. 0일 때 0이고 얘 1일 때 얘도 1이니까 기억은 뭐 그냥 당연히 맞고요. 선생님 보니까 얘는 안 되겠구나. 왜? 마이너스 1이면 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서로 달라요. 그죠? 0일 때 값도 다르고 안 되네. 디귿이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번 해볼까요? f-1 0이 되네요. f0 1이 되고요. f1 2가 되네요. 그럼 g-1은 1이 아니면 여기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0이 돼서 0이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0일 때는 1이 되네요. 0이면 얘가 0, 0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얘도 같아요. 지금 얘와 얘가 같고 그치? G 1일 때의 값은요. 1 들어가면 1일 때는 2되잖아요. 됐다. 그럼 이 두 함수는 같은 거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그죠? 396번으로 갈게. 마이너스 3과 A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서로 같대요. 근데 이제 단 조건을 보니까 N은 마이너스 3이 아니고요. 함수 G의 치역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둘 다 마이너스 3일 때 같다 그러니까 F-3 한번 집어넣어 볼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가 되고 마이너스 3 집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니까 5가 돼야 되네요. 그럼 G-3도 5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얘가 5가 돼야 되니까 B는 2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A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앞서 선생님하고 배웠던 걸 좀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와 gx 즉 b가 2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같은 x가 마이너스 3과 a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죠 뭐. 그럼 x제곱 플러스 3x가 되네요. 그러면 x에 x 플러스 3이 되고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3과 0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a는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a가 마이너스 3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지? a는 0. 자, 그래서 g의 치역을 구하라고 그랬죠. 치역은 잠깐요. 치역은 아까 구한 것 같기도 하고 a가 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아까 마이너스 3일 때 5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5고 0일 때 2가 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치역은 왜 이래? 5하고 0 이렇게 나오겠나? 잠깐만요. 2하고 0, 2하고 5. 치역은 2하고 a가 지금 정의역이 정의역이 마이너스 3하고 0이니까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구해놓은 식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2하고 5다. 자, 서술형 397번입니다. 두 함수가 같도록 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같대잖아요. 그러면 x의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9와 4x 플러스 3이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만난다, 같다. 그러면 이퀄 놓고 계산하면 되죠. x의 3승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 되죠. 1일 때 0 되네요. 1일 때 0 되니까 여기가 x제곱이 있어야 3승이 나올 것 같고 6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 있으면 되겠고 2차항만 7x가 있으면 되죠. 마이너스 x 1차항이 없죠. 2차항이 없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인수분해 됐어요. 그래서 얘가 0. 그래서 또 인수분해가 되나 봤더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 과정은 혹시 헷갈리시면 요거 1일 때 0 되는 건 우리가 보이니까 조리제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함수가 같다인 x의 값이 선생님 구해본 바로는 1과 마이너스 3과 2가 되는 거죠. 얘네들로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집합을 만들면 원소가 3개니까 2의 3승 8개가 되잖아. 근데 이제 공집합이 아닌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 빼야죠. 그래서 7개의 집합이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3 2 이래도 되고요.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2 1과 2 이래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2 다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죠. 397번 정리해 드렸고 이제 유형 6 1대1 대응에 관한 문제들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요 얘기를 그 수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학생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 설명 드릴게요. x값이 달라요. 그럼 y값도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 그 다음에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러면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에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대응.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이런 느낌은 잘 가지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려졌어요. 쭉 이렇게.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x가 증가하면 얘가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y도 따라서 어떻게 돼? 막 위로 올라가는 이게 증가함수의 모양이거든.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얘가 막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얘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모양이구나. 그럼 얘도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역이 어디니? 실수 전체야. 치역도 실수 전체야. 그러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역은 x는 모든 실수를 지금 다 갖고 있잖아. 그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했는데 치역은 밑에 안 그려지고 위에만 그려졌거든. 근데 공역과 그럼 치역이 다르죠.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요거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요거를 굉장히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인 경우가, 그러니까 연속인 경우에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면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있긴 있어요. 이제 연속인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연속이 아닌 경우에도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꼭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가 아니어도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드려볼게. 문제를 통해서 이쪽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1대1 대응인 걸 다 고르래요. 그러면 우선은 기울기가 음수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얘는 감소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건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그려보라 그러면 대부분 학생이 다 그리잖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겠죠, 뭐. 그죠? 봐봐. 밑으로 내려가잖아. 1대1 대응.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니은은 절대값 x-1을 아직도 못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승리의 v, 그냥 승리의 v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1이단 말이야. x가 1일 때 0 되는데 얘가 여기서 승리의 v를 탁 그려내면 돼요. 그럼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듯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해 1대1 대응인데 지금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잖아. 그러면 하나의 y에 x가 두 개 대응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여기에 x 하나, 여기에 x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에 y 하나에 x가 이렇게 두 개가 알파, 베타 이러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죠. 3x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차 함수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2x 플러스 1. 뭐 이거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으시죠? 뭐 고등학생이 이 그림을 못 그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얘가 1. 그러니까 증가함수예요. x가 원래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겠구나.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억과 리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보면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운 거죠. 1번은 당연히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않고요. 2번은 원래는 1대1 대응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함수예요. 근데 공역이 실수 전체니까 치역이 y가 0보다 큰 데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라서 안 돼요. 3번은 가능하죠. 이게 영상이 좀 끊어지는데 이거 이어붙은 겁니다. 이게 다 되게 약간 끊어졌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것도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요. 뭐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 3번이 정답. 399번에 3번 정답. 400번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담보기 함수 그래프 중 1대1 함수의 그래프지만 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가 다르다이다. 요것만 되면 1대1 함수예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 성립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정역과 공역이 뭐라고 그랬어? 실수 전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실수 전체인 집합에서 선생님 보니까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벌써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이쪽을 보면요. 여기에 x가 되게 많죠. 여기 x가 되게 많은데 모든 x가 하나의 y에 대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가 아니죠.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그랬는데 그래프가 이렇게만 그려져서 이 밑에는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x 하나에 y가 몇 개 대응해? 한 개 대응하거든. 그죠? 한 개 대응하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니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400번도 정리해 드렸고 유형 7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같이 한번 볼게요. x값이 증가할 때 그지? fx의 값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죠? 1대1 대응하면 이게 말이 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역의 양끝 값에서의 함수 값이 공역의 양끝 값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러니까
401번에 잘 얘기를 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A가 0보다 적어요. 그럼 얘가 감소 함수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이 값과 이 값이 공역 얘가 치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 값도 여기에 양끝값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1일 때 제일 작은 값을 가져야 되고 마이너스일 때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죠. 맨 위에 있으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따라서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3이라고 얘기한 거고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임 뺄까요? 마이너스 2a가 4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뭐 대입하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a가 음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야. 401번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었고요. 402번을 같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참수 나오면 항상 이렇게 좀 고쳐주는 것도 필요해요. 원래 상수항 없던 4를 더해줬으니까 k-4 이렇게 됐을 거야.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x는 마이너스 2.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이쪽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여기부터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이때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점점 커지는 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5다 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여길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f-1은 선생님 요식에다 집어넣을게요. 1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k인데 얘가 5가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어요. 자, 403번 같이 가볼게. 자, 공역과 정의역이 모두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 그러면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플러스 1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자, 다시요. 색깔이 여기가 x축이라 하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고 x제곱 플러스 1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따다다다다다다 오다가 여기가 1이 되고 다시 따다다다다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그리라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그리면 여기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1일 때 2가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지금 1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땐 얘를 그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 그렸죠. 내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딱 붙어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직선 파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안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감소하다 증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알 수 있는 것이 얘가 증가함수예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첫 번째로는 선생님 볼 때는 a-2가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요 점이 1,2니까 얘도 1일 때 2여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2 플러스 b가 2가 돼야 돼서 a와 b는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됐는데 a-2가 그러니까 a는 여기서는 이제 2보다 큰 거군요. b의 최대값을 구하라네요. 그러면 이제 b를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b는 뭐가 되냐 했더니 4-a가 되잖아요. 4-a.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a는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게 되고 4를 더해주면 2보다 적은 게 되고요. 그죠? 4 더해주면. 그럼 얘가 b니까 b가 2보다 적다. b가 2보다 적으면 정수비의 최대값이니까 b는 몇이 제일 큰 걸까? 1이 제일 큰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죠. 403번의 정답은 1이었습니다. 자, 이제 404번으로 갈게요. 자, 404번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의역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여기서 x로의 범위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듯이 여기가 y가 간다면 y도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처음에 접하면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x-3의 제곱 9 더해주고 9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쪽만 그려줘야 된다고들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야. 그지?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3인데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죠. 그럼 학생들 보기에 뭐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려진 게 아니고 잠깐 선생님 좀 잘못 그렸죠? 왜냐면 얘가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으니까 원점 지나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파르게 오네. 이렇게 왔다가 이쪽만 그려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니까 안 된다고요. 왜냐면 x도 k보다 크거나 같고 y도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k, k여야 되는 거예요. k, k. 바로 y는 x와 만나는 점을 찾아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이 그래프의 이쪽 부분만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y도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거든. 이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6x랑 x가 만나야 되거든. x제곱 마이너스 7x가 되고 0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x는 0이거나 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k가 바로 뭐가 돼? 7. 여기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실수 k 값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404번 해드렸고요. 이제 문제 유형 8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